1000년 이상 전부터 정령정에 전해지는 최강의 칭호, 켄파치. 켄파치의 명성은 소울소사이어티 전역에 알려져 있으며 중앙 46실이나 귀족들의 명령도 거절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한 시대에 켄파치는 단 한 명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대대로 도전자와의 결투를 통해 지켜지거나 계승되었습니다. 과연 호정 13대의 역대 켄파치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블리치 이야기, 역대 켄파치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켄파치라는 명칭은 소울소사이어티를 지키는 호정 13대 중 전투 전문 부대인 11번대의 대장을 맡고 호정 내에서 가장 호전적이며 가장 많은 적을 살해한 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켄파치라는 칭호엔 아무리 베어도 쓰러지지 않는 자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칭호가 주어질 정도로 특출난 강함을 입증하는 만큼 켄파치라는 칭호엔 46실의 사소한 명령이나 귀찮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짜잘한 업무들로부터 눈치 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실 켄파치라는 칭호는 창시자이자 초대 켄파치인 우노하나의 이름에서 파생된 칭호입니다. 우노하나가 과거 천하의 모든 유파와 검의 흐름을 손에 넣고 통달해 자신의 이름을 야치루라고 명명한 것이 기원이지만 우노하나가 회도를 익힌 뒤 자신의 상처를 계속 회복해가며 끝없이 전투했던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야치루에서 다소 변형되면서 지금의 켄파치가 되었습니다. 11번대의 차기 대장에게는 켄파치라는 칭호가 같이 딸려오는 만큼 대장이 되기 위해선 타 부대처럼 대수시험이나 추천제가 아니라 반드시 200명 이상의 대원이 보는 앞에서 캐삭방, 1대1 결투를 통해 승리해야만 합니다. 굳이 200명의 관중을 두고 결투를 시행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호정 대원들의 인정입니다. 누가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고 11번대 대장이 됐다더라 식의 구전만으로는 그 사이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호정 대원들을 순순히 납득시키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을 동원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현 켄파치와 도전자의 결투를 진행해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납득시키려는 의도에서 생긴 규칙인 듯합니다. 두 번째는 힘 조절입니다. 역대 켄파치들은 하나같이 상식의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규격 외의 강력함을 보유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령정을 다 때려 부수고도 남을 만한 작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켄파치의 칭호를 건 결투에서 200여 명의 관중을 둠으로써 전력을 다한 결투를 하되 관중이 여파에 휩쓸리지 않게끔 조절이 가능한가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규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힘 조절이 불가능하다면 실수로라도 정령정 내에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정보가 공개된 켄파치는 총 6명으로 초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켄파치입니다. 초대 켄파치는 4번대 대장, 우노하나 레츠입니다. 초대 호정 당시 11번대 대장이었고 우노하나 야치루가 본명이지만 4번대 대장으로 이적하면서 레츠라는 가명을 사용합니다. 작품 전반적으로 보여줬던 온화한 성품과는 달리 과거 소울소사이어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죄인이었고 호정이라는 이름만 내세웠을 뿐 통제불가 살인귀 집단이었던 초대 호정 내에서도 가장 칼질에 미친 살인귀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호정에서도 서서히 체제가 잡히고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자 실력자를 탐색하겠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허구한 날 루콩가로 가서 학살하고 다니다가 시체로 산을 쌓아 올린 소년 자라키 켄파치를 만나게 됩니다. 우노하나는 자라키와의 결투를 통해 이자야말로 켄파치의 이름을 계승받아야 할 자임을 확신합니다. 우노하나는 전투를 더 오래 즐기기 위해 텐지로에게서 회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회도를 익히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잘 구사하는 것 또한 귀중한 재능이었던지라 의무대이자 종합구호소인 4번대로의 이적 권유를 받게 됩니다. 우노하나의 과거 행적을 생각해보면 별 탈 없이 오랫동안 순순히 4번대 대장직을 맡은 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년혈전편에서 자라키의 무의식 속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자라키의 힘을 깨우치게 하고 오랜 소망대로 켄파치의 칭호까지 정식으로 넘겨주면서 숨을 거둡니다. 아쉽게도 2대부터 6대 켄파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한참을 건너뛰어서 7대 켄파치, 쿠르야시키 켄파치입니다. 쿠르야시키가 수백 년 동안 켄파치의 이름을 지켜왔다는 설정에 따르면 2대부터 6대 켄파치까지는 비슷한 수준의 강자였어서
기록될 만큼 인상적이진 못했다는 식으로 설정 공백이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르야시키는 당시 유일하게 바스트로데 호로를 배웠던 강자였으며 이런 그의 강력함을 높이사 영번대에서 스카웃 제의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족의 호위는 귀찮고 시시하기도 하고 미래에 자신을 넘어설 다음 켄파치를 기다리고 싶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호전적이지만 동시에 시원시원한 성격을 지녀 당시 호정 13대 전체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쿠르야시키의 시해와 만해의 이름은 아악회랑으로 동일합니다. 해방구호가 상당히 긴데 상서로움을 땅에 묻고 태어나서 어두운 그림자를 숭상하고 노새에 져라 아악회랑입니다. 생물을 소환하는 생물계 참백도라고 하며 시해의 능력은 거대한 입을 가진 생물을 다수 소환해 주변의 적들을 먹어치우는 능력입니다. 시해만으로도 어지간한 만해급으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만해의 경우 반경 수영리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입을 소환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존재를 집어삼키는 능력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범위 때문에 주변의 아군까지도 말려들 수 있고 위력 자체가 너무나도 강대해서 본인조차 완벽히 제어할 수 없어 46실로부터 정령정 내에서의 만해 사용을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대 켄파치와의 결투에서도 분명 쿠르야시키가 상성상 유리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관중 때문에 만해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대 켄파치는 아자시로 켄파치입니다. 본명은 아자시로 소야이며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에 자수하고 무관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분명 참백도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대다수의 켄파치들은 호탕하거나 호전적인 성격을 지녔었지만 아자시로는 상당히 차갑고 무심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아자시로는 만해가 아니라 시해가 필살기인 레어한 참백도를 지녔습니다. 시해의 이름은 우루자류, 만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자시로의 참백도 능력은 만해부터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데 요약하면 자신의 영자를 물질과 동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물질은 무생물부터 생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특정 장소와 자신의 영자를 동화시키면 여러 장소에서 자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순간이동도 가능합니다. 아자시로는 거의 상시로 만해를 해방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데 그는 정령정 전체를 자신과 동화시켜 무관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정령정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었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자시로의 시해, 우로자류의 해방 구호는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외형은 특별한 장식이 없고 한없이 날카로운 전형적인 일본도의 형태를 지녔습니다. 시의 해방 시 아자시로에게만 보이는 검은 안대로 눈을 가린 여성이 구현됩니다. 만해를 통해 자신의 영자로 정령정 전역을 동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범위, 정보 수집이나 기동면에서의 무궁무진한 활용성, 그리고 상대와 같은 장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격을 흘리는 회피 등 이미 충분히 사기적이지만 시의 상태에선 기존의 만해에서 동화시켰던 자신의 모든 영자를 손에 쥔 칼날에 응축시켜 오직 파괴력에만 올인한 기술인 만큼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9대 켄파치는 8대 켄파치가 무관에 투옥되었다는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아자시로가 11번대의 대장 재임 당시 부대장이었던 사신이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정체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단순히 11번대의 부대장이었으니 임시로 이어받은 건 아니고 당시 대장보다 강하지 못했을 뿐이지 대장의 자질은 충분히 갖췄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쨌건 11번대의 대장에겐 관례상 켄파치라는 칭호가 계승되는데 압도적인 무력을 상징하는 칭호의 가치를 퇴색시킬 순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여전히 활동 중인 초대 켄파치 우노하나의 입장에선 자신의 이름을 딴 칭호를 갑자기 어줍지 않은 자가 물려받는다고 하면 9대 켄파치 자리에 오르지도 못했을 겁니다. 10대 켄파치는 키간조 켄파치입니다. 본명은 키간조 고스케이며 루콩가 출신입니다. 실루엣만으로도 거대함이 느껴지는데 프로필상으로 221cm에 달하는 신장과 316kg이라는 어마무시한 체중을 지녔습니다. 자라키처럼 어디선가 죽은 사신의 천타를 주어 자신의 참백도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까지 포함해도 언급이 거의 없다 보니 키간조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아 시해뿐 아니라 만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정 역사상 만해 없이 대장직에 오른 자는 자라키 켄파치가 유일하다는 서사를 통해 만해가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키간조도 결투를 통해 정식으로 켄파치가 되었던 만큼 켄파치의 칭호에 걸맞은 실력을 갖췄던 것은 확실하겠지만 과거 동시대의 대장이었던 아이카와 라부나 히라쿠 신지가 키간조에 대해 썩 좋게 평가하진 않았던 점을 보아 인망이 높았던 대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재임 중이자 11대 캠파치인 자라키 캠파치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 자세히 서술했으므로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부디 감상 부탁드립니다. 호정 내에서 전투 전문 부대라는 특색을 지녔을 정도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부대인 11번대, 그리고 그런 11번대의 대장에게만 계승되는 칭호, 캠파치. 호정엔 총 13명의 대장이 존재하지만 대장직과 더불어 별도의 칭호가 존재하는 부대는 11번대가 유일한데요. 이번 영상에선 과거의 캠파치였던 사신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년혈전 애니메이션 1쿨에서 그동안 설정 공백으로 남아있던 초대 호정 13대에 대한 정보가 조금 풀렸던 만큼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2대부터 6대 캠파치에 대한 정보도 이후 방영될 TVA에서 조금씩 공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